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 36번부터 80번까지 실기 영역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부는 36번부터 58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2부는 59번부터 80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표준 교재에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왔는지를 다시 반복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천천히 차근히 문제 하나하나를 다져나가게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험을 보시는 선생님들 또 재수생 선생님들도 모두 전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6번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번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자,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다음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치매 어르신은 투명한 유리 접시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주는 것이 좋고요. 2번은 작고 딱딱한 사탕, 다음에 땅콩, 팝콘 이런 음식은 치매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고요.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음식이 잘 저민 고기라든지 다음에 반숙된 계란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에 3번은 무게감이 있거나 숟가락 자체 손잡이가 무거운 것을 쥐고 있어야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 치매 어르신 자체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것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애 별표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은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를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면은 우리 양념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죠. 그런 걸 올려두면은 이 치매 어르신이 지금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나 간장 이런 양념 같은 거는 식탁에 두지 않는다가 정답. 이런 거는 다 드시면 안 되겠죠. 다음에 5번은 식사 시간에 졸려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돼도 우리가 자꾸 지금이 식사 시간이니까 드셔야 합니다. 드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요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식사 시간에 어르신이 좀 안절부절하시거나 다음에 졸려 하면은 식사를 드리지 않고 중단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3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자, 1번은요.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가 아니고 팔꿈치가 식탁 위에 올려져도록 의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당겨 앉아야 되겠죠? 2번은 등받이가 없는이 아니고 등받이가 있는 게 어르신한테는 좋고요. 다음에 의자에 깊숙이 앉는 거는 맞죠. 다음에 4번은 대상자의 가슴 위치가 아니고 배꼽 높이가 식탁의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도 식탁에 가까이 바짝 앉아서 팔꿈치가 어떻게 해요? 식탁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식사를 하실 때 자세가 바른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자세를 본인 스스로 못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식사하실 때 어르신 조금만 들어가실까요? 하면서 의자를 뒤에서 살짝 밀어 넣어드리거나 휠체어를 어떻게 해요? 살짝 앞쪽으로 밀어 넣어드리거나 그런 뭐예요? 방법이 사실은 돕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별표 3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8번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자, 경관 영양 하면은 입으로 드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드시는 분이죠? 예. 코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 주머니까지 긴 줄을 넣어서 영양 주머니하고 연결관을 통해서 연결해서 식사를 드리는 분들이죠. 그래서 주로 뭐 묽은 미음 정도, 그거보다 더 묽은 이런 거를 액체를 이제 우리가 넣어서 드리죠. 근데 왜 오른쪽으로 눕혀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위 주머니의 모양이 좌측,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주다 보면, 왼쪽을 높여서 혹시 주다 보면은 이것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류 현상도 예방하고 다음에 밑으로 쭉 바르게 잘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1번은 비위관에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번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번은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번은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번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 정답은 예, 4번이 되겠죠.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러면 시험을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경관 영양을 제공할 때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체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면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오른쪽. 그래서 경관 영양에서 왼쪽, 오른쪽 헷갈리면 안 되니까 경오, 경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39번.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이제 복약 돕기, 경구약 돕기, 가루약, 물약, 알약 뭐 이런 거 돕기 방법에서 얘기하는 건데 알약의 개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번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번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번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번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알약을 두세 번 나누어서 먹게 한다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약을 드릴 때 복약을 돕는 방법 중에서는 어르신들이 손을 좀 떨거나 이러는 경우에 약을 어르신의 손에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입에 직접 넣어드리고 다음에 물도 드리고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제대로 잘 삼켰는지 해서 확인까지. 그죠? 이것이 복약 돕기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약 돕기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다음 40번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다. 2번 안전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하는 경우. 3번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하는 경우. 4번은 귀 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번은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심과 구토 증상이 일어나냐, 귀에 약을 넣었을 때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죠. 약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어디에 자극을 받을까요? 우리 귀 안쪽에 뇌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심하고 구토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지럽다고 하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에 약을 투여할 때 차가워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방법이 2개 있었죠. 내 손이 좀 따뜻하신 분들은 병을 조금 잡고 있으면서 약간 차가운 기를 없애든지 아니면 또 어디다 해야 돼요? 따뜻한 물에다가 좀 담갔다가 꺼내든지.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배설 돕기 중에서 침상 배설입니다. 그래서 침상 배설하면 일단은 거동이 자유롭지는 않겠죠. 자,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의 건조를 예방한다. 4번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에 변기를 데워준다. 5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침상에서 배설을 하는데 간이 변기 같은 거 이제 대줘서 배설을 하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줌 누는 소리가 쪼로로 들리거나 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부끄러움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못 넣어. 이래서 오히려 더 안 나와. 더 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TV를 켜주거나 변기 밑에 휴지를 깔아주거나 음악 소리를 들려주거나 이런 것이 정답이죠. 변기 안에 물을 넣어준다는 또 X. 아셨죠? 그다음에 2번은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아니야.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앞에서 뒤. 우리 해부학적인 순서가 앞에서 뒤로 닦아야 방광염이나 요로 쪽에 염증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음 3번은 자,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두면은 안 되죠. 수분이 남지 않도록 마른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줘야지만 됩니다. 수분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내가 청소를 하고 있거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어르신이 변이를 호소하거나 이럴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싶겠지만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즉시 해결을 준다 하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이런 침상 배설 돕기 문제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2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번 이동하기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은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은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쪽, 마비된 쪽에 서야 되겠죠. 다음 2번은 이동하기 편리한 슬리퍼를 시킨다. 자, 거실에 계시다가 혹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굳이 슬리퍼를 신으면서까지 가지는 않죠. 화장실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슬리퍼를 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안전 손잡이는 어느 쪽에 잡게 해야 되겠어요? 3번은. 그렇죠.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 불편하면 왼쪽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안전 손잡이의 위치를 우리가 벽에 붙여주는 것도 이 어르신이 왼쪽이 편마비냐 오른쪽이 편마비냐 알고 해야지 반대로 붙여놓으면 참 이상한 자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지용 팀이나 어디에서 와서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어르신이 그냥 방에 누워 계시다 할 때 내 마음대로 붙이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어르신의 질환의 상태를 알아야지 왼쪽이 편마비인지 오른쪽이 편마비인지 또 어떻게 했을 때 이 어르신이 붙잡고 다니기 좋은지 화장실로 갈 때 왼쪽이 어딘지 오른쪽이 어딘지 그런 상황 판단을 잘해서 붙이게끔 해야 되겠죠. 다음에 5번은요.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자, 화장실 문은 열어두면 안 되고 일단은 어르신들이 배설 중에 화장실까지 우리가 모시고 갔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변기에 앉혀드리고 옆에 있으니까 어르신이 좀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가서 좀 기다려 주세요 하면 호출벨을 손에 쥐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라든지 이걸 누르세요 얘기를 하고 요양보호사는 밖에 나가서 뭐를 하고 있을까요? 하면 개인적으로 딴 일을 보면 안 돼. 그럼 뭐를 하셔야 돼요? 화장실 문 밖에 서서 대기 중에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괜찮냐고 말을 걸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다. 별표 3개. 아셨죠? 점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동변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예, 이동변기는 이동해서 들고 침대 옆에 갖다 놔도 되고 뭐 이렇게 이동해서 가져가는 그 변기가 이동변기인데
자, 이거를 사용하는 순서 몇 가지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첫 번째 올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가 1번이에요. 요 네 개 중에서는. 두 번째는요.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는 같도록 별표 3개. 같도록 이런 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도록이 답번이 2번이고요. 다음에 이동 변기를 대상자에 어느 쪽에 붙인다? 항상 건강한 쪽에 붙인다. 라번이 3번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배설 중에 이동 변기에 제대로 앉아서 배설을 하고 있을 때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좀 덮어줘서 개인의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게끔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수건이나 가리개 같은 걸로 가려준다, 덮어준다. 이것이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번이 와야 되는구나. 마지막에. 다음에 첫 번째는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는 게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위에 있는 예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1번일까를 고르는 거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 요 네 개 중에서 마지막이 뭘까도 골라보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1번이 나왔다, 마지막에 나왔다 하면 중간만 우리가 잘 서열을 정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나다라 나온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나 몰라 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 하시면 안 돼. 다 교과서에 들어본 얘기가 나오니까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을 이렇게 맞춰놓고 중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번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번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며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아무데나 갖다가 뭐 싱크대나 뭐 이런 데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배설물이 나왔을 때 버리는 지정 장소에다 버려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소변의 색깔이나 소변의 양을 관찰하는 것이 두세 시간마다 세척이 아니라 관찰이 두세 시간마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물로 헹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소변 주머니는 소변을 비우고 나면 배출구를 밑에를 알코올솜으로 좀 닦고 원래 제자리 위치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물로 헹구는 거는 아니다. X. 다음 4번은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 마지막에 배출구를 닦고 제자리에 넣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아랫배가 팽만감이 있다고 어르신이 아유 배 아파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호소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소변 주머니를 교체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르신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렇죠. 어르신이 뭔가를 호소했으면 그 호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이불을 열어서 담요를 열어서 어르신이 어디가 불편한지 다음에 소변줄에 연결줄이 꼬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그래서 소변줄이 눌려 있거나 꼬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보고할 필요 없다. 뭐다? 펴준다. 소변이 제대로 나오게끔 다시 펴준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종합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5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저귀 사용 붓기에 대한 내용이죠. 1번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물티슈로 닦고 즉시 올리면 안 돼요. 지금 수분기가 있잖아요. 기저귀를 즉시 채우면 안 돼.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말리고가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다음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너무 단단히 꼭 조이거나 너무 단단히 조였다면 어떻게? 그 사이가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래서 더 습해지고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X. 다음에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고 다 교환하고 난 다음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는 머리를 감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감길 때도 문을 열어놓고 감기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감기고 다음에 목욕을 시킬 때도 그렇고 이런 기저귀를 교환할 때도 그렇고 어떤 행위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든지 어떻게 해요? 스프레이로 방향제 같은 걸 넣어서 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무릎을 세우고 기저귀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옆으로 돌려 눕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허리를 들 수 없고 대상자가 우리한테 협조를 할 수 없는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허리 드는 거는 더 못해. 이럴 경우에는 기저귀 교환도 그렇고 다음에 방수포 넣을 때도 그렇고 다 뭐 합니까? 옆으로 돌려 눕혀서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히는 체위 변경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도 시험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히는 체위 변경에 관한 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체위 변경, 우리 신체 정렬하고 체위 변경 부분도 한번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5번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어떤 기저귀를 교환하기 전에 면덮개를 먼저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을 다리로 내려서 뭐예요? 덮개를 덮어줌으로써 부끄러움을 덜하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기저귀 교환을 하면 좋겠죠 하는 내용입니다. 46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의치하면 우리가 틀니를 얘기하는 거죠. 1번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근다. 2번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번 의치를 주방 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번 전체 의치인 경우는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번은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서 사용한다. 자, 의치 사용 방법, 세척 방법, 다음에 끼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 세트로 해서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여기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전체 의치라고 하면 위에 아래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전체 의치. 우리 의치 모양은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물이 담긴 용기에 이렇게 넣어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서 3번 보시면 주방 세제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의치를 우리가 세척할 때 쓰는 거는 의치 전용 세제나 주방 세제예요. 그래서 주방 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치약이 아니고 주방 세제.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닦는 거는 맞는데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찬물이 담긴 용기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변형도 막고 깨끗하게 어르신들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백제, 베타딘 이런 거는 다 X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의치를 우리가 끼우기 전에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물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대로 건지는데 내 입이 말라 있으면 안 되니까 물기가 있는 입을 만드는 입을 한번 헹구고 축이고 나서 의치를 끼우는데 윗니 먼저 끼우고 아랫니 끼우고 그죠? 뺄 때도 윗니 먼저 빼고 아랫니 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의치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습니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번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번 비누와 세정제를 2대 1로 섞어서 사용한다. 4번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린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두발 전용 세정제라고 하면 우리가 환자 두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무리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없이 사용하는 정도의 환자 아니면 지금 긴급할 때 이럴 때 머리라도 깨끗하게 해주면 개인위생적인 면이나 환자의 기분이나 모든 면이 이제 우리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세정제만 사용해야 돼요. 린스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비누와 세정제 뭐 2대1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에 닦는 것이 아니고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서 우리 손으로 거품을 막 내서 모발에 있는 기름기나 어떤 그런 때 같은 성분이 빠져나오게끔 조금 뒀다가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쭉쭉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덜 됐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한 번 더 묻혀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교과서에 그림이 세 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붙인다, 거품을 낸다, 조금 이따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그래서 그게 두발 전용 세정제로 머리 감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가 맞는 거죠. 5번입니다.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번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번 통목욕 시 몸통, 회원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번은 목욕 후에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번은요. 목욕 직후가 아니고 우리가 목욕하기 전에 소변이 보고 싶은지 대변이 보고 싶은지 이런 기본적인 걸 확인해야 되겠죠. 2번은 우리가 욕조에 들어가고 욕조에서 나올 때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편마비 대상자인데 통 안에 들어가서 조금 앉아 있다 나올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갈 때 건강한 다리, 나올 때 건강한 다리예요. 욕조로 들어갈 때 건강한 다리, 욕조에서 나올 때 건강한 다리. 자, 그러면 오른쪽이 편마비다 하면 어느 쪽 다리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왼쪽 다리. 나올 때도 왼쪽 다리.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올 때 들어갈 때 다리 순서가 똑같아.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마비된 쪽이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인 대상자입니다 하고 예문을 냈으면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붙어서 해야 돼요? 오른쪽. 다음에 대상자는 왼쪽 다리 들어갔다가 왼쪽 다리 나오는 거. 그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은 욕조에 있는 시간은 물 받아놓고 욕조에 딱 앉아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어르신들은 5분. 그래서 전체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예요. 다음에 통 목욕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있는 목욕 의자에 앉아서 어르신이 좀 전체 몸을 이렇게 씻고 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 순서, 이 순서도 시험에 또 잘 나오잖아요. 자, 먼저 어디를 씻어야 돼요? 발, 다리, 팔, 몸통, 회원부순으로 씻어야 되겠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욕 다 시켜드리고 머리 다 말려드리고 머리 빗질해드리고 옷도 싹 갈아입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어르신 다 했어요. 침상에 가서 이렇게 눕혀드릴게요가 끝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2% 모자라. 자, 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뭐 로션을 좀 발라준다든지 다음에 목욕 후에 어지러움 있는지 그러니까 목욕 전의 상태랑 목욕 후의 상태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거나 좀 목말라 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차나 물이나 이런 걸 드려야지 2%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5번까지 잘 하셔야지 A급 요양보호사예요. 아셨죠? 49번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동안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관리 방법이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다, 그죠?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1번 회원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번 엉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번은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번은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번은 목욕 담요를 마루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회원부는 앞쪽에서 뒤쪽이고 여성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 바뀌었지만 남성이 아니다.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엄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방수포로 까는 건데요. 변기를 넣은 다음에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고 방수포를 깔고 나서 변기를 밀어 넣는 거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마른 목걸이 나온다. 이거는 여성 어르신들의 회원부 관리를 할 때 무릎을 세우고 다리 양쪽 다리로 가리개를 해주면서 마른 목걸로 해서 앞쪽으로 또 가려지게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마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회원부 청결 돕기도 한 문제씩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성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성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자, 옷 갈아입히기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히기 하면은 입힐 때 마비된 쪽 먼저 그러니까 입마 다음에 벗길 때는 건강한 쪽 먼저. 그래서 건벗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입마 건벗.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온 게 상의냐 하의냐냐. 상의, 상체 옷이냐 바지냐. 상체든 하체든 똑같아요. 원리는 뭐예요? 먼저 벗기는 쪽은 건강한 쪽, 입히는 쪽은 불편한 쪽이야. 왼쪽이 펌마비니까 어느 쪽을 먼저 벗겨야 돼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오른쪽 벗긴다. 그러면 입힐 때는 입마야. 입마. 그럼 어느 쪽? 왼쪽을 입혀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기는요. 침상에서 절대적으로 혼자 못 움직여서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서 단추 있는 옷 갈아입히기 하는 방법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누군가의 손을 필요로 하고 본인이 못 움직여서 전적으로 도와주는데 티셔츠 단추 없는 티셔츠 입히는 방법. 다음에 앉아 있을 때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입히는 방법, 티셔츠 입히는 방법. 다음에 누워 계셔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달고 있을 때 단추 있는 옷 입히는 방법 이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갈아입히기라든지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무조건 다 합격하셔야 돼요. 내년에 제도가 바뀌는 거 아시죠? 무조건 올해는 종이 시험으로 보는 거에 무조건 합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굳이 어,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지만 우리 언니 오빠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떡하지는 없어요. 무조건 이해하고 반복하고 듣고 내가 줄쳐보고 동그라미 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51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심환을 먹인다.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번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번 옆으로 눕힌 후에 등을 마사지해 준다. 5번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자, 이런 문제는 참 많이 봤다, 그죠? 자, 누워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체위 변경하느라고 이렇게 앉혔을 때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창백했을 때는 정답이 뭐다? 2번이죠. 원래 자세로 눕히고 플러스 뭐가 더 하나 있어요? 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금 잠깐의 체위 변경에도 어르신이 이런 상태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의 효과는, 자, 이 그림은 벌써 시험에 2번 말고도 또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림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 문제들도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지금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놨다 들어 올렸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부종을 예방한다, 2번 낙상을 예방한다, 3번 목 통증을 예방한다, 4번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한다. 자, 어떤 것 때문에 할까요?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어디가 좋은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휴대용 변기, 이동 그 변기에 넣어줄 때 무릎을 들 수 있고 협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쉽게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휴대용 변기 사용, 침대에서 휴대용 변기 사용할 때도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좋고, 다음에 침대 위에서 우리가 이동할 때 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왔거나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여기를 좀 붙잡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밀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영차 하면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할 때도 무릎을 세울 수 있으면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한테는 돌봄에 있어서. 다음에 또 보행 시에 우리가 신체 안정에도 도움을 되는 거예요. 자, 걸어갈 때 이 뒷다리 근육에 힘이 있고 발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높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넘어진다.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낙상을 예방한다. 이해되셨죠? 낙상을 예방한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하시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디가 도움이 돼? 아까처럼 휴대용 변기 넣어줄 때도 도움이 되고, 침상에서 이동할 때도 도움이 되고, 걸어 다닐 때 신체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신체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안전하다, 뭐다? 낙상 예방 이렇게 별표하시면 돼요. 다음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편마비 대상자를 일단은 일으킬 때는 어느 쪽으로 일으켜야 되냐면, 일단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면서 맨 먼저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한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설명 1번이야. 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어디 쪽에서 자세를 잡는지 자세 잡는 게 두 번째 순서야. 세 번째는 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자,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자, 편마비일 때는 옆으로 눕힌 다음에 일으키는데 어느 쪽이 밑으로 가냐? 건강한 쪽. 자, 이건 뭐냐면 식사 우리가 도움할 때도 옆으로 누워서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드려야 될 때 어느 쪽이 밑으로 건강한 쪽이 밑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의 색깔이 지금 마비 쪽이니까 오른쪽이 마비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밑으로 가게 누워야 돼.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왼쪽 편에 서야 되는데 자,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비슷하게 섰네? 이러니까 이제 또 요 똑같이 선 요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요양보호사의 손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되나를 좀 봐야 되고, 그죠? 요양보호사가 손을 어디 잡아야 되나? 자, 뭐예요? 목 밑을 해서 반대편 어깨까지 딱 잡는 거 하나. 다음에 왼손은 무릎 밑을 내 쪽으로 좀 끌어내리면 이 자세 하나. 다음에 어르신은 어느 쪽 손을 짚어야 돼요. 건강한 손을 땅에 짚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 1번 같기도 하고 뭐 2번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하다.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요양보호사의 왼손이 어디를 잡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무릎 밑 쪽을 나한테로 끌어내리는 건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조금 이게 헷갈린다 하지만 하나하나 짚으면서 요거는 요 부분 2번은 여기 요양보호사가 왼쪽 손을 짚은 게 잘못됐어. 다음에 3번 그림은 왼쪽 손도 그렇고 오른쪽 손도 잘못했어. 어깨 쪽을 집어야 되는데 요거 잘못 요렇게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말고요. 다음에 4번은 환자가
건강한 손은 침대 면을 짚으라고 했는데 요양보호사의 목 쪽을 붙잡았으니까 요거는 여기가 잘못됐어.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왼쪽 손이 여기 팔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다리, 무릎 쪽을 내 쪽으로 끌어내리려면 고기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 잘못됐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잡듯이 찾아야지 그냥 딱 보고 어떤 걸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번도 한번 찾아볼까요? 5번은 또 어디가 잘못됐어요? 환자가, 우리 대상자가 건강한 왼쪽 팔을 침상면을 짚었어야 되는데 목에 감았으니까 잘못됐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요건 여기가 잘못됐어. 이렇게 찾는 거고 그림을 찾을 때 비슷했을 때는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편마비 대상자를 우리가 이렇게 앉힐 때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눕힌다.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손을 땅에 짚게 한다. 침상면에.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1번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목 밑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어깨까지 바깥쪽 어깨까지 야무지게 잡고 다음에 내 쪽으로 다리를 좀 끌어내려야 되니까 왼손은 무릎 밑에 넣어서 예, 끌어내리는 이 장면의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54번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외상은 별로 없는데 발목을 좀 저질렀는데 이번엔 부축한대요. 많이는 안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상태로 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도움을 해야 돼. 이게 1인 부축하기입니다. 1인이. 나 요양보호사 한 사람, 다음에 환자, 대상자 이렇게 어떻게 부축해서 가냐 이 얘기입니다. 1번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번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번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1인 부축하기는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 환자의,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건강한 쪽 팔을 내 요양보호사의 어깨팔에 걸치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둘이 밀착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1인 부축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인 부축하기가 우리 이송하기 방법에서 외상이 없을 때 들어올리기, 외상이 있을 때 척추 고정판에 나서 벨트로 3번 묶어서 자 묶을 때는 어디 순서가 또 있었죠. 그것도 시험에 그림에 잘 나오죠. 무릎,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쪽, 윗팔 이렇게 3번 묶어서 신체가 최대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2차 손상을 방지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끔 움직임을 최소로 해서 똑바로 펴서 이동하고자 할 때 우리가 척추 고정판에 벨트로 묶는 거죠. 그래서 외상이 있을 때, 외상이 없을 때, 다음에 이런 것처럼 가볍게 우리가 대상자가 조금 다쳤을 때, 아, 조금만 부축하면 되겠다 이랬을 때 1인 부축하기. 그 3가지 방법이 책 하나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떨 때는 예, 어떨 때는 예, 어떨 때는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교과서 3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쫙 읽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다음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자동차에 태워서 이제 병원에 가실 그런 이제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 휠체어에 집에서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자동차가 있는 데까지 일단 왔겠죠. 그러면 자동차도 차문을 잘 열 수 있고 휠체어가 잘 자동차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확보해 놓고요. 자, 가나 다라마 중에서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를 1번으로 이제 순번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 것이 1번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물론 잠금장치 잠갔겠죠.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놔야지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세우거나 이러면 안전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것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번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다음에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가 라번이 세 번째가 되겠고, 다음에 이렇게 세웠어요. 다리 먼저 들어가요? 엉덩이 먼저 앉아요? 그렇죠. 엉덩이부터 앉힌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엉덩이부터. 4번이 네 번째가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엉덩이 조금 앉았으면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후에 어르신이 침대 시트 중앙에 잘 앉게끔 우리가 조금 이동을 도와주고 다음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이 타야 되면은 어느 쪽에 타야 되죠? 앞쪽이 아니고 어르신의 대상자의 옆쪽에. 그래서 정답은 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침대 그림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수동 침대예요. 우리가 침대 중에 침대는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일반 병실에 있는 침대가 이런 수동 침대고, 다음에 주로 어르신들이 사용한 침대는 전동 침대예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높낮이도 조절되고. 그런데 여기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안전하고 뭔가가 관계가 있나 이 얘기죠. 1번 한쪽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2번 이송 시에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번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다음 5번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자, 여기서 정답은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을 공간을 확보해 둔다. 4번이 맞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침대 난간은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올려놔야 돼요. 어르신들이 예, 침대 난간이 내려온 쪽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려놓는다. 다음에 이송 시에 침대 난간을 잡고 이송하면 안 됩니다.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침대 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대어 앉아 있거나 침대 난간에 다음에 우리가 이송할 때도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침대 바퀴에 볼트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은 침대가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어르신이 앉아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다가 침대가 균형을 못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부착된 이런 식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 위쪽에 펴두는 것이 아니고 식사할 때만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면 발치 쪽으로 다시 접어놔서 어르신들이 여기에 콕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허빈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빈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번 허빈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번 고무로 된 카테타는 씻어서 햇빛에 말린다. 4번 카테타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5번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요거는 허빈 물품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재 310페이지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허빈병은 1일 3회가 아니고 1일 1회 이상의 별표하시면 되고 멸균 소독한다가 아니고 깨끗이 닦으면 돼요. 버리고 깨끗이 닦으면 된다. 2번은 허빈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비물 버리는데 소변 주머니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분비물 버리는 정해진 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3번은 고무로 된 카테타는 깨끗하게 물에 담가뒀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다음에 15분 이상 끓여서 물에서 건져서 채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야 돼. 햇빛에 말리면 왜 안 되겠어요? 햇빛에 말리면. 자, 햇빛에 말리면 고무 제품은 변색이 되거나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텀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거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아니고 그늘. 다음에 카테타는 냄비에
카테타들이 잠길 정도의 반 정도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알코올이 아니고 물. 그다음에 30분이 아니고 15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카테타는 분비물을 뽑다 보면 카테타 안에도 끈적끈적하게 분비물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씻으면 씻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물에 좀 담가뒀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다시 보셔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틀리면 아깝다. 그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58번.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소화기 그림은 또 이번에 또 이제 39회 때 또 시험에 나왔다. 그죠? 그전에도 또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소화기 그림이 4개 있는데 맨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맨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하는 나번이 두 번째가 되겠고,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는 가번이 세 번째가 돼요. 다음에 마지막에 다번은 문을 등지고 서서, 다음에 분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루 쏘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핀을 뽑는다가 1번, 두 번째가 노즐을 잡는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손잡이를 움켜쥔다, 뿌린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씨로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돼?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한번 했잖아요. 안전 핀, 다음에 노즐을 잡고,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다음에 분말을 고루 쏜다 해서 안, 노, 노즐, 다음에 손, 다음에 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어를 앞쪽을 떼서 조금 선생님들이 기억하게 많이 해줍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안 하면 안전핀, 다음에 뭐예요? 노 하면 노즐을 잡아라. 다음에 손 하면 손잡이. 그래서 안노 손분 아셨죠? 안노 손분. 자, 그래서 58번까지 했고요. 59번부터 80번까지는 2부에서 또 선생님들하고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